이화영의 술판해유 법정에서 이 무참히 깨졌다. 술판해유 각본이 되는 거죠. 각본. 자, 오늘도 어쨌든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정권 사람들은 이재명의 재판 재개 움직임에 화들짝 놀라서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없애기 위해서, 아예 재판을 털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연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애처롭다는 생각도 듭니다. 애처롭다. 가령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원철 법제처장이 자기 그 법제처장 시켜줬다고 국회 가가지고 이재명 5개 다 무죄다. 조희대가 유죄 채집하게 한송한 것은, 선거제한 것은 조희대가 잘못했다. 선거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박규택 같은 경우 고검장인데 본인이 평생을 검찰에 있었는데 검찰 자기 후배들을 사건 조작이나 하는 그런 검사로 막 몰아치고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애처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매일매일 그런 행동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또 기발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이 대법원, 법원 행정처를 없애버리겠다. 법원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부처죠. 핵심 부처죠. 법원 행정처를 아예 폐지해버리겠다. 그러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발을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손발을 잘고 예산까지 아예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 그리고 다수당이니까 막 법과 제대로 막 고쳐가지고 무조건 이재명 1인을 위해서 사법 체계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시도가 과연 성공을 할지 저는 단기간에 승부가 날 걸로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국민 여론이, 민심이 그냥 있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는 기왕에 사법개혁들을 처리할 때 사법행정에 관한 폐쇄성 문제도 해결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다. 이 마지막 퍼즐로 법원 행정처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정청래도 같은 이야기를 오늘 했어. 이제 법원 행정처 폐지가 또 하나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그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판 중지법, 또 제가 어제 라이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중지법, 그러니까는 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속행을 할, 재결을 할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바로 그냥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중지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재판은 다 중지된다. 쉽게 말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헌법 84조고 뭐가 따질 필요도 없이, 불소추 특권 이거 따질 필요도 없이 가장 간단하다. 우리가 다수당이 갖고 있으니까 법 만들면 되잖아. 법 만들어서 대통령은 무조건 재판 안 받는다. 이걸 지금 다 발의를 해서 법사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처리를 하려다가 재판부에서 5개 재판부에서 스스로 그냥 엎드려 버려가지고 재판을 중단시키니까는 잠깐 유보해놨던 거죠. 근데 재판이 자칫 재개를 하자 이런 민심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론조사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아니야, 이거 재판 중지법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재판 중지법을 실제로 통과시키면은 민심에 역풍을 맞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말처럼 재판이 중지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정권이 중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죠. 그러니 지금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데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셈을 이제 그대로 드러냅니다. 백성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그 재판 중지법 그 당론으로 채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거
사법부 태도에 따라 결정해 나갈 거야. 사법부 태도에 따라서 재판중지법 결정할 거야. 뭡니까? 사법부가 재판 속행 안 하고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은 우리가 뭐 그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역풍 맞을 필요 있나? 그러면 안 만들어. 그런데 사법부가 꿈틀에서 짓밟는다고 꿈틀에서 재판 속행을 하려는 기로가 보면은 그 재판 중지법 처리해버릴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이제.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라는 문진석도 재판 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 재판 중지법이 추진된다면은 그건 사법부 탓이다. 왜? 이재명 재판을 하려고 하면은 올해는 재판 중지법 할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1인 독재 국가입니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임기 중에도 이재명의 재판을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재판 중지법 카드를 막 꺼냈는데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가려니 민심이 무섭고, 그러니까 일단 딱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갖고 있다가 정말 그런 움직임이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 2월에 법관 인사가 있고 나서 법관 인사에서 특히 이재명의 발등에 떨어지는 불, 선거법, 서울고법 7부, 이재건이 딴 데로 가고 거기에 다른 판사가 와서 재판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재판 중지법을 국회에서 처리를 해버려서 아예 못하도록 입법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민심은 어떻게 될지 그건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그 이화영 술판해요 법정에서 무참히 깨졌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재명은 이 중에서도 특히 자기가 딱 바꾸는 5개 재판 중에서도 대북 송금, 이거는 재판에서 빠져나와 있지만은 공범들이 재판이 시작이 됐죠. 김승태와 그 이화영. 그래서 이화영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시켜버리려고 공수가 잘못됐다, 기소가 잘못됐다. 그래서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가지고 정성호가 공소 취소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했죠.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그 이야기하고 뭐 5만인가 법무부 장관 됐습니다.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근데 공소 취소 1호가 바로 이 대북송금이죠. 다른 건 이제 면소로 또 없애려고 합니다. 그 법을 없애버려가지고, 법을 없애서 배임죄를 없애서 대장동 사건 없애려고 하고, 뭐 선거법 바꿔가지고 선거법 사건 없애려고 하는데, 대북송금 이거는 없앨 수가 없죠. 북한 관련 그런 그 뇌물죄니까, 특가법상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를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서 핵심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게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이야기한 것은 했다가 이제 번복했죠. 한 것은 해요를 당해서 그래. 검찰청에서 김성태하고 검사가 같이 자기에게 술 사주고 술 먹이고 그 연어 초밥 사줘가지고 그래. 김성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아니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니 그 중요한 진술을 초밥 사준다고 진술을 바꿔? 술 한잔 먹었다고 진술을 바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몰아가야지 이게 공소 취소를 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과 상관없이 뭔가 공소를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그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게 있으니까는 계속 검찰청 술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 술을 먹었다는 시간, 그 다음에 이 장소, 이렇게 전부 다 안 맞았죠. 안 맞았는데 계속 바꿨습니다. 아, 그래? 그럼 시간, 다른 시간, 그때 다른 날짜 먹었어. 이렇게 계속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다시 이 재판이 있었는데, 이제, 이하영이, 여기서, 견디다, 이하영 쪽에서, 사실, 연어회, 그리고 술파티, 그 날짜를, 특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어렵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술을 얻어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날짜가 계속 이제 검찰의 반박에 의해서 또 재판부의 지적에 의해서 깨지니까는 오늘 이하영 변호인이 날짜를 특정할 때 피고인의 이 기억에만 의존하기는 어렵다. 날짜를 특정할 만한 계속 이제 바꾸고 있다가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짜를 특정할 만한 수형 기록 등이 구속 수감된 이하영에게 충분히 제공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를 달리 정언했다고 해서 위정이라고 하면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자기들이 다 바꿔놓고는. 그래서 재판장이 아니 그러면은 위정 혐의 관련해서 연호하고 술 파티가 한 번 있었다는 거냐 아니면 여러 번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냐. 한 번이 있었다면 날짜를 특정을 해줘야지 검찰이 입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날짜에 대해서 검찰이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날짜를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제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실을 가리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 이하영이 그때 진술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2023년 5월 17일에 술을 마신 것을 정확히 기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5월 17일에 술을 마셨는데 그전에는 5월 17일이 아니고 5월 30일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왜 5월 17일로 바꿨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하영이 5.18 전날 광주 5.18 전날 술을 마셨다는 것을 말하기가 곤란해서 5월 30일이라고 한 거야. 근데 사실 5월 17일에 마셨어. 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재판장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계속 그 술 마실 날짜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관련 자료나 아니면 진술 같은 걸로 그리고 출정 기록이 있죠. 이 교도소에서 검찰청으로 간 거 그걸로 제시를 하니까는 이제는 날짜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이 술을 마셨다는 그 자체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아니 그렇다고 쳐도 아니 만에 하나 지금 그 술자리가 없었다고 박상용 검사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만에 하나 한 번 술을 뭐 페트병에 가져가서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 한 잔 마셨고 연어로 안주 먹었다고 해서 진술을 바꿉니까? 그 중요한 진술을.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이 공소 취소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이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범죄 혐의를 털기 위해서 이런저런 가전 수단들이 계속 다 동원이 되는데 이게 하나씩 둘씩 깨지고 이 법원도 지금 사실상 이 분기탱천을 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